자, 지금 다른 과목들은 지금 책 뒤에 연습 문제 풀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디 굴러다니는 게 좀 있죠. 굴러다니는 게 좀 있는데 위상수학은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위상수학만 그 풀이를 좀 그 제가 선별해 놓은 그 연습 문제에 대해서는 풀이를 그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받아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세 과목 이산수학, 통계학하고 그 다음에 정수론 세 파트는 지금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또 기출문제 그 소개를 그 프린트가 같이 나가 있어요. 2.3 내점, 외점, 경계점. 어, 2.4죠, 죄송해요. 2.4 기저 부분 기저. 자, 2.4 기저 부분 기저. 먼저 그 기저와 부분 기저를 어디서 봤느냐 하면 우리가 보통 벡터 공간에서 기저와 부분 기저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해봤었어요. 그죠?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두 연산을 가지고 있어요. 연산 두 개가 뭐죠?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죠. 그래서 자, 벡터 공간은 벡터 합 스칼라 곱에 대하여 닫혀 있죠? 닫혀 있다. 벡터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 벡터 공간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R2라는 벡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R2. 여기 벡터 공간에서는 R2라는 것은 x, y들의 모임이죠. 그죠? 자, x, y들은 여기 x축 벡터, 그러니까 2원, 2원 r 하면은 1,0를 스칼라 배한 것들이에요. 그럼 2,2r 하면은 0,1을 스칼라 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r 곱하기 0인 거고 이거는 0 곱하기 r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한 것들이죠? 벡터 합한 것들이에요. 그죠? 합해서 R2 전체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합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본다면 2원, 2,2라는 것은 뭐 2원 가지고 스칼라 배한 거, 2,2 가지고 스칼라 배한 거. 요 스칼라 배한 거. 그죠? 스칼라 곱 해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이쪽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2원, 2,2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스칼라 배하고 난 뒤에 합한 거니까 이걸 1차 결합한 거지. 그죠? 이게 이제 스칼라 곱 벡터 합. 그죠? 벡터 합. 뭐 합 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보통 이것은 이제 뭐 1차 독립까지 만족해가지고 최소한의 원소다라는 사실을 만족해서 이게 뭐예요? 기저라고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 2원, 2,2를 가지고 만들어냈다 해서 기저라고 부르고 요것은 표현하기를 이제 실제로 2원, 2,2를 가지고 만들어낸 그죠? R 위의 1차 결합들의 모임이고 이게 2원, 2,2를 포함하는 2원, 2,2를 가진 최소의 벡터 공간이 된다. 그것은 결국 2원, 2,2를 포함하는 R2의 부분 공간의 교집합이다. 그죠? 그리고 요 두 개를 가지고 R2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이제 결국 2원의 R 요거하고 2,2의
R 이것의 직합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죠? 그래서 이걸 직합 디렉트 썸이다 라고 부르죠.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R2에 대한 얘기를 알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게 벡터 공간이다 이거예요. 그죠? 벡터 공간. 이 벡터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을 파악하고 싶은데 그 성질을 파악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여기 있는 원소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잘 관찰하면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직합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쉬운 것은 뭐냐? 이걸 가지고 와서 기저를 가지고 와서 기저의 원소를 잘 관찰하면 R2의 원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격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원래 R2만큼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R2의 관찰 대신에 뭐 저기 있는 기저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상 공간에서도 위상 공간이라는 사실은 위상 공간이라는 것은 뭐 위상이 그렇죠. 자, 두 연산 임의합과 유한 교집합에 대하여 닫혀 있어요. 그죠? 닫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의합집합과 유한 교집합이라는 두 개의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위상이 있으면은 위상을 여기 있는 배라는 걸 잘 갖고 와가지고 임의합집합 해가지고 만들어낼 때 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유한 교집합을 해가지고 그죠? 만들어내는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임의합과 유한 교집합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 자, 이게 뭐냐면은 배를 가진 최소의 위상이에요. 이것은 또 역시 S를 가진 최소의 위상이 된다. 그죠? 이걸 쓰기를 태의 배라고 얘기하고 이걸 쓰기를 태의 S라고 쓴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할 수가 있어요. 이쪽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조금 뭐 저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걸 기저라고 부르고 이걸 부분 기저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집이 있으면은 집에 벽돌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벽돌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집을 만들어내듯이 벡터 공간이 있으면은 기저가 있을 때 방법은 1차 결합이 1차 결합해서 벡터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위상이 있을 때 기저가 있으면 임의합집합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위상을 있을 때 부분 기저가 있으면은 이것은 임의합 유한교 임의합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상이 만드는 하나의 재료들이다. 재료들. 방법은 임의합집합과 유한교집합. 그래서 정의를 이제 생각해 보면 위상공간 X태가 있고요. 위상공간 X태 있고 배가 파워 X의 서브 컬렉션이 X의 부분집합을 적당히 모아놓은 건데 이게 기저다라는 것은 2.4.1 배가 태의 기저가 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정의하기를 배는 태의 뭐예요? 하나의 재료다 이거예요. 재료란 말은 태의 원소들은 배의 원소들을 가지고 와서 배의 원소 일부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합집합한 것이 위상이 될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땡겨 씁시다. 자, 배 제로라는 것을 배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합집합한 것의 모임이 위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기절한 말이다. 이게. 자, 근데 이것을 써보자면 분명히 이제 요것은 이미 합집합과 위상이니까 이미 합과 유한 교에 대하여 닫혀 있죠. 닫혀 있다 이거예요. 닫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배가 만약에 배가 태의 일부라면 다시 말해 여기에 닫혀 있어요. 그럼 이걸 뭐 여기서 이미 합집합을 아무거나 해봐도 이 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을 만족하면 요거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의 원소들이 해봐야 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아무리 합집합을 해도 여기에 뭐 그 몇 개를 갖고 합집합 해봐야 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요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여기 봐서 합집합한 것들이 태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것을 써보면 그대로 써볼 거예요. G인 태이면 G의 원소는 그 태의 원소 G는 뭘 만족하는 거예요? 적당한 배제로라는 것을 여기에 몇 개를 갖고 와서 합집합한 결과로 나타나더라. 다시 말해서 G는 뭐 이꼴 적당한 배제로라는 그죠? 배의 서브 컬렉션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G 이꼴 유니언의 배제로 이렇게 되죠. 기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요걸 배제로라는 것을 BI, I 이렇게 써도 되겠죠. 컬렉션이니까. 이걸 뭐 그 선택 공리라 그래가지고 뭐 집합론 시간에 배우죠. 요렇게 인덱스를 주면은 요것은 유니온의 BI, I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가 뭘 뜻하냐면은 요 두 번째 포함 관계를 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전은 뭐냐? 위상의 재료다 이거예요. 제조 방법은 합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시 쓰기를 쓰기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쓰면. 그래서 여기 이제 배는 태 서브 컬렉션 이건 그대로 주고요. 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쓰냐면은 G가 계집합이다. 태의 원소다. 그러면 G는 적당한 것들을 적당히 갖고 와서 합집합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여기에 원소 하나 갖고 오면 적당한 B가 배에서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G, X, B, G 이렇게 된다. B, G 이렇게 된다. 라는 사실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는 위에 거고 밑에 거는 밑에 거다. 이건 뭐 그냥 사실 여기 2번 조건하고 밑에 2번 조건 같은 조건이에요. 예, 요걸 기억이라고 보고요. 요 조건 밑에 있는 기억을 밑에 있는 2번을 기억이라고 보고 밑에 이쪽을 니은이라고 본다면 자, 이거 보세요. 니은에서 기억 요것만 한번 봅시다. 요거. 지금 G가 태의 원소다. 일 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X가 G의 원소일 때마다 요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요 둘 사이에 B의 원소, 배의 원소 B인 배가 나타난다. 이래 놨잖아요. 그죠? 그럼 G를 고정하고 난 뒤에 X를 움직여가지고 X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계속 나타난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요 조건 명제가. 그렇다면 G는 태에서 가지고 오고 X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B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낼 수 있더라 라는 얘기를 써봅시다. 그러면 자 G인 태일 때 G인 태일 때 니은에 의해 니은에 의해 그 X인 G에 대하여 이미 X인 G에 대하여 적당한 B가 존재해가지고 B인 배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B의 G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B를 X가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니까 BX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G가 있고 안에 X가 주어질 때마다 BX들이 나타나니까 요 다른 X' 나타나면 또 역시 BX' 또 있을 거예요. 그죠? BX' 주어질 때마다 나타나니까 이런 걸 다 합집합하면 G를 꽉 채워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배제로라는 것을 잡기를 뭘로 잡을까요? 여기 있는 BX들을 다 모아봐라 이거예요. X인 G에 대하여 자 유니온의 배제로가 뭐가 될까요? 유니온의 배제로 이꼴 유니온의 BX들이다. X인 G. 이게 뭐죠? G 전체가 되더라. 물론 이 BX들은 당연히 배에서 일부를 갖고 온 거니까 배 서브 컬렉션. 그래서 뭘 만족해? 기억을 체크했다 이거예요. 기억에서 뭘 만족해? 배 제로라는 것이 적당히 배의 서브 컬렉션이 나타나서 합집합의 결과가 G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갖고 올 때마다 그거 또 점 갖고 올 때마다 계속 나타나는 BX들을 합집합하면 G를 꽉 채워버리겠죠. 이렇게. 뭐 이건 당연히 이꼴 되는 건 체크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니은에서 기억을 생각해 본 거예요. 기억에서 니은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여기 점 잡아올 때마다 유니온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하다. 아무튼 기저의 동시조건들 체크할 때는 밑에 있는 이 조건이 더 유용해요. 훨씬 더 많이 써요. 밑에 긴. 자, 그렇다면 이제 부분 기저는 뭐냐? 아까 여기 봤던 대로 유한교집합의 모임이 기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부분 기저 2.4. 6이죠. 예. 정리 2.4.6 정의 2.4.6 S가 태의 부분 기저다. 부분 기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역시 S는 태 서브 컬렉션이 되고 두 번째 유한교집합의 모임 다시 말해서 S0라는 것을 S의 유한 부분 집합 쪽을 가지고 와봐라 이거예요. 걔네들 가지고 와서 교집합 해봐라. 그러면 그걸 배라고 한다면 이것이 태의 기저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태를 그 S를 태의 부분 기저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때 쓰기를 요 위상 태를 태의 S라고 쓰고 아까 전에 그 부분 기저일 때도 마찬가지로 태의 기저일 때도 마찬가지로 배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기호는 뭐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체크하는 거 여기까지 살펴봅시다. 예. 2.4.1에서 1하고 2.4.6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볼 건데요. 자, x가 a, b, c, d 상에서 배라는 것을 잡아오기를 x하고 ab, x, ab, bc, bc, b 이렇게 봤어요. 자, 이것을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은 뭐냐? 자, 두 번째 S 이것을 AB, BC 이렇게 갖고 와서 이것을 부분 기저로 갖는 X상의 위상은 뭐냐? 이제 위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위상을 다시 기저가 주어진 상태에서 위상을 찾는 문제 이런 것들은 많이 했어요. 물론 뭐 위상만 찾는 게 아니라 그 위상 공간에서의 뭐 도집합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걸 구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문제로 다뤘었죠. 기출 문제 보시면은 근데 이제 부분 기저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그 위상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도집합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 그건 아직까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부분 기저를 가지고 위상을 찾는 거 이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지금 위에 첫 번째를 보면 괄호 1번 배라는 것이 X, A, B, B, C, B죠. BC하고 B예요. B인데 자 여기서 A, B, B, C, B 이렇게 줬을 때 요게 기저라면 기저로 갖는 위상을 찾으려면은 자 이미 합집합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게 태다 이거예요. 그 합집합을 할 때 빠짐없이 하려면은 뭔가 규칙을 가지고 나열해 줘야 되겠죠. 그 규칙이 뭐냐면은 개수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개수를 하실 때 꼼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일단 0개짜리 합집합을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합집합한 건 공집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0개짜리 합집합 1개짜리 AB, BC, B 이게 이제 1개짜리다 이거예요. 그죠? 1개짜리 2개짜리 합집합은 AB, BC ABC네요. 그 다음에 AB, B AB 그대로 있고 그 앞에 있잖아요. BC, B BC니까 앞에 있고 이렇게 이제 2개짜리 생각해 봤죠. 그죠? 그거는 요게 ABC 하나밖에 없네요. 2개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는 뭐 저 다 해봐야 ABC밖에 안 나오죠. 그죠? AB 배가 X가 있었죠. 예. X 그래서 1개짜리는 X 하나 더 있죠. 그죠? 1개짜리 X 하나 더 있다. 그래서 X 1개짜리 2개짜리는 이제 요거하고 X가 더 있죠. 그죠? X 근데 X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뭐 2개짜리 요거는 충분하죠. 2개 그 다음에 3개짜리는 뭐 X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해서 이게 이제 전부다 이거예요. 그죠? 해서 위상이 뭐냐면은 공집합 AB, BC, BX, ABC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개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상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 기저로 갖는 위상 S라는 것이
이제 공집합하고 AB하고 BC죠, 그죠? BC. 자, 여기서 이제 부분기저로 갖는 위상은 유한 교집합을 해서 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임의 합집합을 해서 이제 에테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한 교집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한 교집합을 할 때 첫 번째 제로개짜리 교집합은 뭐예요? 제로개짜리는 공집합, empty collection의 교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요게 제로개짜리. 한 개짜리 교집합은 A, B. 그 다음에 B, C. 요게 이제 한 개짜리 교집합. 그 다음에 두 개짜리 교집합은 A, B, B, C니까 B 요렇게 나. 두 개짜리. 이렇게 됐죠? 그럼 뭐 더 이상 세 개짜리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뭐예요? 이미 합집합을 한 것이 위상인데 실제로 배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X, A, B, B, C, B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도 뭐 똑같은 위상일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개수를 가지고 제로개, 한개, 두개, 세개 이렇게 했어요. 또 역시 합집합도 마찬가지. 제로개, 한개, 두개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기저와 부분 기저가 주어졌을 때 위상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2.4.3에서 보통 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4.3. 자, 먼저 뭐가 있냐면은 뭐 배1이라는 거, 배2라는 거. 배1은 뭐냐면은 계구간들 XY들인데 XY, XY인 R 이거예요. 그다음 배2는 뭐냐면은 AB, R의 분집합. AB는 AB인 Q죠. Q. 이렇게 갖고 오면 자, 요것은 U의 기저, 보통 이상의 기저. 그 다음에 이것도 U의 기저인데 여기서 뭐 미리 주목해 두시면 좋겠는 게 이 끝점들이 지금 끝점들이 유리수밖에 안 되죠, 그죠? 유리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유리수들을 끝점으로 갖고 있다면 유리수를 선택하는 만큼 뭐예요? 결국 끝점을 선택하는 수만큼 배2의 원소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죠? 결국은 해봤자 배2라는 것은 유리수 끝점 이거하고 1대1 대응 관계를 유도해낼 수 있는데 특히나 오른쪽이 왼쪽보다 큰 1대1 대응 관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해봤자 배2라는 것은 이거보다도 더 작은 위수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은 끝점에서 오른쪽이 더 큰 것만 모아놓은 게 이거잖아요. 개수가. 그래서 개수가 이것은 가산이잖아요. 가산보다 작고 무한이니까 결국은 이것도 가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저 중에 특히 어떤 기저냐면은 가산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배2가 U의 가산 기저예요.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해 볼 거고요. 이제 특히 뭐 저기 써놨어요. 가산 기저. 그 다음에 2.4.5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은 끝 반개구간 이런 걸 갖고 와봤어요. S1을 마이너스 무한대 Y 마이너스 무한대 Y X 무한대부터 쓸까요? X 무한대 X인 R 이런 거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Y Y인 R 이런 거 요것은 U의 부분 기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S2는 뭐냐면은 Y의 그 X A 무한대 할까요? A 무한대
A인 Q 마이너스 뭐한데 B B인 Q 하면 이게 역시 U의 부분 기저다. 자, 이런 사실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위에 거를 생각해 보면 기저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243에 괄호 2번 동그라미 해두세요. 괄호 1번은 뭐 잘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예, 뒤에서 이제 제2 가산 공간, 그죠? 제2 가산 공리하고 관련돼 있죠. 보통 이상 공간 R1U가 제2 가산 공간이다. 예, 근거가 요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이걸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1번은 기저가 된다는 사실의 정의가 첫 번째, 배원은 위상의 서브 컬렉션이다. 두 번째, 자, 여기 있죠? G라는 U의 원소를 가지고 왔고 X를 가지고 오면 두 번째 조건이죠. 뭘 찾아내야 되죠? 요것과 요거 사이에 기저의 원소, 배원의 원소를 찾아내야 된다. 그럼 배원의 원소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뭐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U의 정의죠. 만족하기를 X-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그 다음에 G인 건데 여기 당연히 X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뭐예요? 끝점이 실수인 무슨 실수인 개구간이니까 배원에 들어가네. 그죠? 그래서 뭐 결국은 따라서 배원이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배원이 U의 기저다. 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배2는 U의 서브 컬렉션. 당연하죠. 개구간들의 모임은 개구간은 계집합이다. 그 다음에 X인 G, G는 U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야 되죠? 둘 사이에 또 배2의 원소가 나타나요. 배2의 원소는 뭐예요? 끝점이 유리수인 자, 개구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걸 찾아내야 되는데 요것은 뭐냐? 일단은 보통 이상의 정의에 의해서 양수 입실론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이 G 안에 들어갈 거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상황은 G가 이 큰 집합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입실론이고 여기가 X 플러스 입실론. 그러면 요 안에서 유리수 Q1이 존재한다. A가 존재한다 이거죠. 또 유리수 B가 존재한다. 그죠? 유리수 점일성. 따라서 요걸 잡아내면 끝점이 유리수인 개구간이 되죠. 그죠? 그게 찾던 요 물음표다. 써보면 유리수 여기서 X-입실론 유리수 점일성에 의해 쓸까요? 유리수 점일성에 의해 자, A, B라는 유리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입실론 A, X B, X 플러스 입실론 B, X 플러스 입실론 요 둘 사이에 따라서 결국 이제 X, A, B, X 마이너스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G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끝점이 유리수인 개구간이니까 배2의 원소가 틀림없다. 이거예요. 그죠? X와 G 사이에 배2의 원소를 이렇게 잡아냈다. 그죠? 그래서 기저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2.4.5 이거 잠깐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배가 태의 기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태의 원소들에 대한 뭐예요? 재료라는 거죠. 그런데 배보다 배 프라임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배 프라임은 태의 기저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재수 없으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곤란하더라도 여기서 태보다 더 작은 게 있다면 결국은 뭐예요? 배 프라임도 태의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배 프라임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배 프라임이라는 것이 태 서브컬렉션은 원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가 태에 들어가면 적당한 뭐가 존재하는 거죠? 배 제로가 존재해서 일단은 배가 태의 기저였기 때문에 배에서 나타나서 만족하기를 G는 유니온의 배 제로인 거죠. 근데 배는 배 프라임에 포함되잖아요. 이게 재료가 더 많은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럼 더 잘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가 된 거냐면은 배 프라임은 태의 서브 컬렉션이 됐고 G를 태에서 갖고 오면, 계집합을 갖고 오면 배 제로를 배 프라임에서 적당히 갖고 와가지고 합집합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가 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지금 더 많은 재료를 갖고 있으면 더 잘 만들어내겠죠. 근데 넘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태보다 작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뭐 기본적인 얘기죠. 이런 사실은 이제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2번 할 때 저게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S1이라는 것이 2.4.5에서 괄호 1번. S1이라는 것이 보통 이상의 부분 기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S1이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대부터 나오죠. x 플러스 1대 x인 r 하고 y 마이너스 1대 y인 r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기저로 갖는 위상이 뭐냐? 그럼 기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한 교집합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유한 교집합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하면은, 자 하나짜리, 그죠? 제로개짜리 전체. 그 다음에 요런 모양, 그죠? 요런 모양 한 개, 제로개짜리. 또 하나짜리는 어떤 게 있어요? 요런 거 x 뭐한데 요런 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한데 y 요런 거. 여기 한 개짜리죠, 그죠? 한 개짜리. 두 개짜리는 여기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 하면 x, y 이런 꼴이죠. 그죠? 이게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 다 똑같아요. 유한교집합을 해봐야 이런 종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다 갖고 온 게 배다 이거예요. 기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합집합을 해봐요. 임의합. 하면 뭐가 나오느냐? 그게 당연히 U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런 것만 가지고도 U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저보다 커요. 이건 기저보다 기존에 알고 있는 기저 있죠, 그죠? 배원보다 크다 이거예요. 지금 2.4. 그 아까 위에 게 몇 번이었어요? 2.4.3에 이미 검증된 기저 에서 배원보다 여기 기저였잖아요. 보다 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연히 뭐예요? 보통 이상보다는 작잖아요. 다 계집합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방금처럼
자, 배 프라임이 배를 포함하고 있어요. 기저를 포함하고 있고 보통 위상 U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얘도 U의 기저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임의 합집합에서 U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사실 얘네들만 가지고도 U를 만들어내는데 당연히 이거는 계집합들이니까 더 있어봐야 U 원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라는 것을 이번에는 S라는 것을 그 S2라는 것을 뭘로 갖고 왔냐면은 A 무한대 A날 A인 Q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B B인 Q잖아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걸 유한 교집합했다. 똑같아요. 자, 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R하고 A 무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 B 그 다음에 AB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X와 Y는 다 뭐냐면 실수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AB는 뭐예요? A와 B는 유리수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합집합해가지고 임의 합집합하면 뭐가 나오냐? U가 나온다. 그 이유도 똑같아. 이게 뭘 만족했기 때문에 이게 배 2를 포함하잖아요. 요것만 하더라도 배 2다. 그죠? 그래서 배 2를 포함하고 이게 미 기저라는 사실이 자 2.4.3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자 U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기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점들을 유리수만 갖고 와도 되고 실수를 다 갖고 와도 되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기저와 부분 기저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편리하기 때문에 기저와 부분 기저를 공부한다 이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죠. 벡터 공간에서도 기저를 공부하는 이유가 기저를 이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기저를 생각해 봤었던 거죠. 그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자면 이 노트는 책이 없는데 일단 동그라미를 해두세요. 이걸 모르면 실제로 문제를 아예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자, X인 A 프라임. 자, X가 A의 집적점이다 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그 위상공간 X태에서 배라는 것이 태의 기저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정하고 있어요. 배가 태의 하나의 기저다. 이거 A가 X의 부분집합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X가 A의 프라임. 정의가 이미 알다시피 X를 가진 그러니까 X의 개근방 임의의 G X의 개근방에 대해서 G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닐 때였죠.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X를 가진 뭐의 원소죠? 위상의 원소가 주어질 때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근데 위상의 원소가 방금 봤듯이 이게 한 100개 정도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G를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것보다는 자, 임의의 B는 뭐냐면은 X를 가진 기저의 원소, 기저배 갖고 와서 B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왜 그러냐면은 위상이 100개면 위상의 재료 배 기저는 한 10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위상 대신에 기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 기저는 위상의 대표예요, 대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가 A 폐포점이다.
그러면 똑같이 원래는 x의 임의의 g, x의 개근방에 대해서 g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해야 되는데, 즉 이 말은 x를 가진 g, 태의 원소가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말은 x를 가진 배의 원소가 주어질 때마다 비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0개를 체크하는 대신에 10개만 체크해도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결과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거 그 위상 자리에 기저만 집어넣으면 그대로 다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봅시다. x가 a의 내점이다. a의 내점, 인테리어 a. 요 a의 내점. 이 말은 원래 적당한 g가 태에서 존재해서 만족하기 x, g, a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거나 b인 배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b, a. 똑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이 위상의 얘기를, 위상이 100개였으면 100개 중에서 뭔가 하나 존재해가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 기저의 원소 10개 중에 적당한 게 나타나가 들어가는 거 체크하기는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서울 사람들만 데려와서 체크하는 게 훨씬 쉽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것은 서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비유죠. 그러니까 자, 아무튼 1번에서 이거나 똑같은 얘기니까 이걸 기억이라 보고요. 이쪽을 기억이라 보고 이걸 니은이라 봅시다. 기억과 니은을 비교해 봅시다. 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 이게 이제 서울 사람이잖아요. 기억에서 니은에서 기억. 한쪽은 자명해. 뭐가 자명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사람 당연히 만족해요. 서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 이게 자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니은에서 기억으로 가는,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서울 사람들만 만족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만족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만족하는 이유는, 자, 일단은 G가 X를 가진 계집합. 자, X의 개근방이 X를 가진 계집합 아니에요? 줄 때마다 뭘 체크해야 돼? G 차집합 A. X, G 차집합 X 교집합 A.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이걸 체크해야 되죠. 기억을 체크해야 된다. 니은을 가정했으니까 니은을 이용하면 되죠. 그렇다면 일단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죠? 기저의 정의로부터 요거와 요거 사이에 B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B가 뭐죠? 배의 원소죠. 기저의 원소가 하나 나타난다. 그래서 자, 써봅시다. 노란 거 설명이니까 써야 되겠죠. B인 배 만족하기를 X, B, G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가정에서 B가 있으면은 여기 X가 있으면 빼고 여기 A가 있어요. 이미 지금 요 안에 뭔가가 있다는 사실이 가정이 돼 있어요. 이게 기억 니은의 가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니은의 가정에서 B 차집합 X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는 사실이 가정이 돼 있다. 근데 지금 요거하고 B하고 G의 관계가, G는 어떤 집합이죠? G는 여기 이 더 큰 집합, 이게 G다 이거예요. G와 X 사이에 B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거 빼고 이 나머지 이 노란 부분에 집합이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고 싶어요.
실제로 그거는 공집합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하얀 집합을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집합 아닌 집합을 포함하는 노란 집합은 다시 말해 G 차집합 X 교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써보면 자 일단은 니은에 의해 B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가 공집합이 아니다. 근데 이것은 뭐에 포함되죠? G 차집합의 X 교집합의 A에 포함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게 공집합이 아닌 거죠. 이런 관계로 생각해 보면 뭐 페퍼점도 똑같죠.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되고 이걸 해봅시다. 2번 내부를 한번 해봅시다. 내부. 역시 이것도 기억, 이걸 니은 이렇게 봤을 때, 자 위상이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죠? 이게 이제 서울 사람이에요. 기억에서 니은에서 기억. 어느 쪽이 자명한가요? 니은에서 기억. 이게 자명한가요?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서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하나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건가요? 예, 맞아요. 서울은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니은에서 기억이 자명하죠. 그렇죠? 근데 기억에서 니은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서울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뭐 광주 사람이나 그죠? 부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억을 가정하고 니은을 측면 이건 해볼 만한 얘기다. 이 체크가 필요한 얘기죠.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기억을 가정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그 X와 A 사이에 G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가정에 의해 그 G가 계집합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G,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실상 이 둘 사이에 뭐가 들어가죠? B가 들어간다. 그죠? 물론 기저의 원소. 그러니까 결국 이제 X, B, A 이런 관계가 되죠. 그죠?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기저의 정의로부터. 그래서 뭐 이건 노란 건 설명이니까 기저의 정의에 의해 적당한 B인 배가 있어서 만족하기를 X, B, G 물론 이것은 A 원하는 것은 배의 원소 B가 존재해서 X, B, A 이렇게 됐다. 그래서 뭐 이제 기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전에 기출 문제인데 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09년 기출인데 먼저 그 X가 있고 X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2 이상의 자연수. N인 N. N은 2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태가 뭐냐 하면은, 배가 BN. BN은, N인 X로서, 자, 이것을 기저로 갖는 위상이에요. 기저로 갖는 자연수 N상의 위상이에요. 자, 돼 있고요. 단, Bn은 뭐냐 하면은, K인 N으로서, K인 자연수로서, K는 N을 나누는 양의 약수이다. K는
n을 나눈다. 이렇게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n은 양의 약수의 집합인데 지금 집합이 x니까 x 전체 집합을 x로 잡았으니까 이걸 x로 잡으면은 2 이상의 정수. 그러니까 n의 2 이상의 약수. 2 이상의 약수의 집합이다 이거예요. 이걸 bn으로 잡은 거예요. 그죠? 했을 때 이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첫 번째 A가 2, 4, 6, 8, 10 이게 계집합이다. 옳으냐? 그 다음 두 번째 P가 n인 x로서 n은 x로서 n은 소수다. 이런 거. 여기 이제 계집합이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P 방금 P라는 소수의 집합 요 P 소수의 집합 요것에 대해서 이것은 X에서 조밀하다. 자, 맞는 말이냐?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그 위상 대신에 기저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도입할까요? 도입. bn들이 뭔지 한번 봅시다. bn들이 뭐냐면은 자, n이 2 이상이라 해야 되니까 b2는 2의 양의 약수 2 이상의 약수니까 2다 이거예요. 그죠? b3는 뭐예요? 3의 2 이상의 약수니까 3이죠. B4는 4의 2 이상의 약수는 2하고 4. B5는 5. B6은 6의 2 이상의 약수는 2, 3, 6이죠. 2, 3, 6. B7은 7. B8은 8의 2 이상의 약수 2, 4, 8. B9는 9의 이상에서 3과 9. B10은 2, 5, 10. 뭐 계속 쓸 거냐? 그건 아니고 10, 뭐 11 정도 하고 맙시다. 11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요런 데 주목이 되죠. 자, 특징이 뭐죠? 이게 이가 소수인 경우에는 그 하나 점만 딱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 이상의 약수는 자기 자신뿐이에요. 소수는 소수일 경우 이 또 역시 소수 이렇게 되죠. 예. 뭐 이런 상황을 이제 알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1번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저기 계집합이냐? 1번 A가 2, 4, 6, 8, 10인데 이게 계집합이 되느냐? 계집합이 된다면 여기 들어가는 원소가 있으면은 그 원소와 여기 기저의 원소가 나타나야 된다. 그죠? 기저의 원소 배의 원소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갈 때마다 기저의 원소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 6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봐요. 6이 들어있다는 것은 결국 6을 가진 bn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은 n의 2 이상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6은 n의 2 이상의 약수가 돼야 되죠. 근데 이게 여기 포함되어야 되는 거니까 n의 약수들은 다 여기 있어야 돼요. 2 이상의 약수는. 근데 6은 n의 약수라면 6의 약수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은 뭘 만족하겠어요?
2, 3, 6은 A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게 6의 2 이상의 약수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럼 실제로 3은 여기 없으니까 모순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집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써보면 자 그대로 써볼게요. 6이 A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적당한 기저의 정의 적당한 n인 x가 있어가지고 2 이상의 정수 n이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6 bn a 그죠? 자 이게 실제로 기저의 원소는 다 이런 꼴이니까 그 말은 결국 이제 6이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6은 n의 2 이상의 약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분명한 것은 지금 Bn 안에 n의 약수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2 이상의 약수. 근데 그것은 6의 약수들을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6의 양의 그 2 이상의 약수들 약수가 당연히 뭐예요? Bn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6의 약수는 n의 약수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2, 3, 6이라서 여기 이제 결국은 여기 Bn에 들어가서 이게 A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2, 4, 6, 8, 10이 됐으니까 모순이다. 2 때문에 3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가 자 소수 전체 집합인데 자 저것이 계집합이냐 라고 묻는데 자 P는 모든 소수들 저기 보시다시피 한 점 집합이 다 뭐예요? 계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건 2, 3, 6, 5, 7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다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B2, B3, B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예요? 기저의 합집합이니까 계집합이 된다. 그죠? 자, 계집합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이건 틀린 말이고 이게 맞는 말이다 이거 그죠? 이 계집합이 된다는 사실. 근데 이제 P가 X에 조밀하냐? X에 조밀하냐? 이걸 물었어요. 그럼 P의 폐포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P의 폐포를 구해봤을 때 P의 폐포가 전체 집합 X가 나올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사실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건 자명한 얘기. 전체 집합이니까 이걸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럼 X인 X를 가지고 와봤어요. X인 X일 때 X가 P의 폐포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P의 폐포점임을 체크할 때 뭘 해야 되냐면 X를 가진 위상의 원소가 주어질 때마다 해가지고 G 교집합에 뭐 P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걸 체크하면 결국 X는 P 폐포점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X를 가진 위상의 원소 다루는 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기저가 주어졌는데 위상을 가지고 온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위상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위상 대신에 뭘 갖고 오라는 거예요. 기저의 원소를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기저의 원소는 항상 Bn의 꼴이잖아요. N인 X의 꼴. 갖고 와서 Bn과 P가 만난다라는 사실을 체크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P는 뭐였어요? 모든 소수의 집합이에요. 모든 소수의 집합은 이제 Bn과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Bn이 뭐를 가진다는 사실을 체크해 줘야 될까요?
두 글자. BN이 뭘 가진다? 합성수? 아니, 소수. 소수 하나를 적어도 하나 가지면 P가 모든 소수의 집합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제 BN이 소수를 가진다는 사실을 어떻게 체크할까요? 자, X가 BN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결국 X는 자연수지, 그죠?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렇다면 뭘 만족하겠어요? X는 N을 나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그 X는 2 이상의 정수고 이게 N을 나누기 때문에 N은 뭐 1보다 큰 정수였네, 그죠? 그렇다면 뭘 만족하겠어요? 적당한 소수 P가 존재해가지고 소수 인수를 갖겠죠, 그죠? 소수 P가 N을 나눈다 이거예요. 1보다 큰 정수는 무조건 소수를 인수로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P는 BN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물론 P에 들어가죠. 따라서 됐네요. 즉 BN 교집합의 P는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따라서 저기 있는 X는 뭐예요? X는 P의 폐포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이런 정도 이제 해서 이게 지금 보기가 오지선다라서 5개죠, 5개. 근데 옳은 것을 뭐 찾아라 뭐 이런 문제인데. 자, 그 다음에 뒤에 2.4.3하고 2.4.4 두 가지는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2.4.3하고 2.4.4 조금 쉬었다가 거기 들어가도록 합시다.